자, 갑시다. 우리 77쪽에 확인학습 26번째 맞죠? 1번 기억 리을이 준말을 바르게 연결한 겁니다. 자, 준말 할 때 여러분 멋멋지 않다라는 말이 있고요. 멋멋지 않다라는 말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 않다니까 뭐가 됐습니까? 찬이 될 거고 얘는요 찬이 되겠죠. 그러니까 멋멋지 않다냐 멋멋지 않다냐 구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을 보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으니 되는 거죠. 만만하지 않은, 이건 또 무슨 말일까? 만만하지 않은. 여러분들 여기에 올림소리라는 거와 안 올림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가 왔을 때 울림소리가 온다라면 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에서 하가 탈락할까요? 아가 탈락할까요? 울림소리 앞에서는 아만 탈락합니다. 그럼 남는 거는 뭐가 남아요? 아 탈락하니까 히읗이 남죠. 근데 안 울림소리는 하 자체가 뭐가 된다? 탈락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만만하지 않은 그랬죠. 이때 하 앞에 뭐가 온 겁니까? 바로 니은이 왔으니까 울림소리예요? 안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 울림소리는 모음과 마누라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울림소리가 왔으니까 만만에다가 하 모두가 떨어지는 거 뭐만 떨어진다? 아, 그래서 남는 게 뭐다? 히읗지가 되는 겁니다. 히읗지가 되면 두 개는 축약이 돼서 뭐가 되는 거죠? 만만치 또는 만만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만만하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만만 뭐가 되는 거야? 찬이 되겠죠. 거센 소리가 돼야 되겠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깨끗하지는요? 보세요. 깨끗하다죠. 하 앞에 뭐가 됐습니까? 멋멋하지니까 앞에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죠. 이럴 때는 뭐가 된다? 하 자체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깨끗집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깨끗잔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익숙하지는요? 앞에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 역시 그러니까 하 자체가 탈락이 돼서 익숙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익숙찬타가 아니라 익숙잔타가 되겠죠. 그러면 익숙치 않다예요? 익숙지 않다예요? 지 않다. 근데 우리 발음은 치 않다 발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죠. 울림소리 앞에서는 뭐가? 하지가 울림소리 앞에서는 뭐가 되고 히읗이 떨어져서 아니 아가 떨어져서 히읗이 남죠. 그래서 거센 소리가 되고 만약에 울림소리가 아니라면 하가 탈락하기 때문에 울림 뭐가 된다? 거센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다음 대화의 기억 미음에 들어갈 어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을 자 이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한번 볼까요? 이것은 소설책 이오 그쵸? 종결 어미가 와야 됩니다. 이오 내게 알려주 오 종결 어미 그 다음에 아니 오의 의유예요. 오 소리는 요로 나더라도 표기는 뭐로 한다? 오 그쵸? 그 책 아니요 소설책이 아니 대답일 때는 요 수필집이랍니다. 왜? 연결어미가 아니요. 나는 수필집보다 소설책이 좋겠 오 종결어미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뒤에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3번 다음 중 맞춤법이 잘못된 것은 이거 미치도록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잘하면 이런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잘하면 빠른 시간에 하나를 맞출 수 있지만 모르면 엄청 많은 시간도 걸리고요. 심지어 틀리는 건 뭐 기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교실문을 잘 잠가야 합니다. 맞죠? 맞아요? 맞아요? 왜 이게 맞는 거죠? 기본형을 밝히셔야 돼요. 기본형이 뭡니까? 잠그다의 잠구다예요. 잠그다가 기본형이죠.
맞아요. 거기다가 뭐 아야가 오면 뭐가 떨어지는 겁니까? 의탈락. 그래서 잠가야가 되는 거죠. 1번은 맞았네요. 2번은 갑자기 웅성대며 짓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본형이 보세요 여러분들, 그 기본형을 못하시면 어차피 틀리는 거예요. 기본형이 짓걸이다예요. 짓걸. 그러니까 리다가 아니라 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활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짓걸이는입니다. 이해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틀리는 이유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뭐를 잘 못해서 기본형을 잘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정답은 2번이고요. 이번에 새로 지은 건물의 안팎이라는 건 뭡니까? 원래는 안 플러스 뭐였죠? 박이었죠. 근데 히읗 종성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 두 개가 모여서 뭐가 된다? 팍! 거센 소리가 난다. 대표적인 거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수 플러스 개도 마찬가지죠. 근데 히읗 종성이 있어서 수개가 되는 거. 기억나시죠? 띄어쓰기 맞고요. 미안하던지. 여러분들 던지와 던과 드는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던은 언제 쓰는 거? 과거. 나머지는 든. 근데 미안하던지는 뭐죠? 어찌나 미안하던지 머리를 긁적이고 서 있었다. 그럼 옛날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던지가 맞습니다. 자, 4번. 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띄어쓰기 정리, 띄어쓰기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짠짠짠짠. 띄어쓰기는 여러분 이게 많이 틀리는데 자주 나와요. 그러면 띄어쓰기를 쉽게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띄어쓰기 이꼴 뭐가 되죠? 품사 이꼴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는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품사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가 모르면 품사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품사. 자, 다시 한번 해보자. 품사 뭐가 있어요? 품사로 가봅시다. 한번. 품사 뭐가 있죠? 첫 번째 뭐에 따라서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면 뭐가 된다? 명사, 대명사, 수사죠. 두 번째 뭐 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뭐가 된다? 흰색이 품사로 갑시다. 동사와 뭐가 된다? 형용사. 세 번째는요. 수식을 할 수 있으면 무엇이 되더라? 관형사, 부사가 되는 거죠. 마지막 이도저도 안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감탄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모두 띄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놈의 조사가 문제죠. 이 조사는 유일하게 띄어 쓰지 못하고 체온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의 개수를 세라고 할 때는 무엇도 세줘야 된다? 조사 개수도 셀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동사 형용사는 뭘 할 수 있다?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무엇과 무엇을 어감과 어미를 합쳐서 뭐가 된다? 띄어 쓰셔야 됩니다. 어감과 어미 뒤에는 띄어 써야 되죠. 조사 뒤에는 띄어 써야 되죠. 체온 뒤에는 띄어 써야 되죠. 잘 봐요. 뭔 말이냐면 조사 뒤에는 뭐가 돼요? 띄어 쓰죠. 어미 뒤에는 띄어 써야 됩니다. 반드시. 왜? 어간 어미가 왔다라는 건 동사나 형용사가 됐다는 얘기죠.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되세요? 하나 볼까요? 어떻게 띄웠을까요? 철수라는 체언이죠. 명사죠. 거기에다가 뭐가? 조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조사 뒤에는 띄어쓰고 명사, 조사 붙여야 되죠. 조사는 띄어쓸 수가 없으니까. 띄고 그 다음에 먹다가 기본형이죠. 연결어미 고가 오는 거죠. 어간어미죠. 그 다음에 띄어쓰고 다시 학교라는 무엇에다가 명사에다가 조사는 띄어쓸 수 없죠. 그 다음에
조사가 왔으니까 띄어쓰고 다음에 기본형이 가다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현재형 어미 니은 다를 붙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동사가 되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띄어쓰는 방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말 나온 김에 단어 몇 개예요? 단어 몇 개입니까? 단어. 8개? 단어. 하나. 명사. 조사. 명사. 조사. 동사. 명사. 조사. 동사죠. 그럼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되는 겁니다. 띄어쓰기하고 단어의 개수는 뭐가 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품사 됐고 조사 단어 됐고 띄어쓰기 된 거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조사. 조사는 뭐 한다? 앞말에 붙여 쓴다. 그러니까 분명히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유일하게 뭐 한다? 띄어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사가 둘 이상 겹치거나 밑줄, 어미 뒤에 붙는 경우도 있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죠. 조사는 뭐 할 수 있다? 겹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격조사와 보조사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어미 뒤에 붙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됐죠? 그러면은 요걸 한번 해볼까요? 단어 몇 개예요? 단어 몇 개죠? 지 플러스 에서 플러스 뭐죠? 처럼이죠. 그러니까 조사 몇 개가 나온 거죠, 지금? 2개. 그러니까 단어 몇 개? 3개.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는 무엇 하는 거죠? 띄어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명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띄어 쓰는 거 맞죠? 근데 의존명사 앞에는 뭐가 오는 거죠?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이 보통 오는 거죠. 관형사형 어미라는 거는 여러분들 형 하면은 품사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형은 안 바뀌잖아요. 파생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형은 홍석천, 파생은 하리수. 그래서 관형사 형 어미가 오니까 품사는 안 바뀌었는데 기능이 뭐처럼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동사 형용사에다가 뭐가 붙으면 활용할 때 니은이나 리을, 은을 붙어서 관형어 또는 관형사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다음에는 띄어써서 뭐가 된다? 의존명사가 온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됐죠? 아는 것이 힘이다. 한번 볼까요? 알다에다가 는이 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뭐가 된다? 리을 탈락이 돼버린 거죠. 기본형이 알다, 알고, 아니. 리을 탈락 용언이 뭡니까, 여러분들? 뭐 앞에서는 리을이 떨어진다? 놀아보시오 앞에서는 리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노가 왔잖아요. 그럼 리을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요 앞에니까 띄어 쓰는 겁니다.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건 겉 뒤에 뭐가 붙어 있나요? 조사. 조사가 붙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명대수. 그러니까 얘는 명대수 중에 하나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또 한번 볼까요? 나도 할 수 있다. 자, 할의 기본형은 뭡니까? 하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온 거죠. 그러면 수가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의존명사죠. 여러분 보세요. 요 뒤에는 뭐가 생략된 거죠? 조사입니다. 조사. 나도 할 수가 있다. 나도 할 수는 있다. 이런 식으로 조사 생략된 겁니다. 조사는 뭐 할 수 있으니까? 생략이 가능하니까. 또 한번 볼까요? 내가 뜻한 바를 알겠다. 맞죠? 뜻하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온 거죠. 그래서 바 뒤에 뭐가 붙고요? 조사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바는 의존명사이다.
하나 더 갑시다. 거기는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이때 지가 뭐가 되는 거죠? 의존 명사죠. 왜? 떠난의 기본형은 뭡니까? 떠나다에다가 니은이 와서 떠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와서 띄었어야 됩니다. 되셨어요?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2번. 경우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경우라고 돼 있죠.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짜잔 짠짠짠짠. 치우고. 자, 첫 번째 뿐. 동그라미 치세요. 뿐. 대로 만큼 차판 들지만 대듣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뿐. 첫 번째 용언의 관형사형 을. 뭐뭇의 따름일 뜻일 때는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의존 명사가 되고, 그 다음에 체언 뒤에 한정이 뜻이면 뭐가 된다? 전미사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한번 여러분들 잘 보이는 데다가 첫 번째 뿐이 왔죠. 뿐은 뭘로 쓰인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품사 통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제 내기가 참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음 중 품사가 다른 하나 이랬을 때 완전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뿐이니까 의존명,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의존명사로 쓰이는 경우는 뭡니까? 관형사형, 뭐가? 용언의 관형사형 으로 왔을 때. 관형사형이 오고 어떤 의미가 쓰일 때 여기서 보니까 따름. 따름의 의미를 가질 때는 의존 명사고요. 두 번째, 전미사로 쓰일 때는 체언 뒤에서 무슨 뜻으로? 한정의 뜻이라면. 한정의 뜻을 갖는다라면, 자, 예를 하나씩 거기 있는 거, 웃을 뿐이다, 만졌을 뿐이다죠. 잘 보세요. 그나마 이건 좀 쉬워요. 왜냐면 서술격 조사가 있죠. 자, 그런데 웃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여러분들? 을, 관형사형 어미 을이 온 거죠. 그 다음에 만지다에다가 을이 온 거죠. 근데 여기다가 따름이란 단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옷을 따름이다, 만졌을 따름이다.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럴 때 이 뿌는 뭐가 된다? 의존 명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체언 뒤에 와서 남자 뿐이다, 또 새뿐이다, 자, 역시 마찬가지 뿐이다, 똑같이 이다가 있어요. 똑같이 이다가 있죠. 근데 앞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체언. 앞에가 뭐가 되는 거죠? 수관형, 수사니까 체언이죠. 그 뒤에 왔을 때는 뭐가 된다? 한정. 남자 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 셋 밖에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없다는 얘기죠. 한정을 시켰을 때는 뭐가 된다? 전미사가 되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을 주고 이게 맞느냐 틀리냐, 다음 중 띄어쓰기가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전미사면 붙여 쓰지만 의존명사면 뭐가 돼야 되죠? 띄어 써야 되는 거죠. 그거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두 번째, 대로. 대로가 쓰이는 경우는 뭐와 무엇이 있는 겁니까? 의존 명사와 무엇이 있다? 조사가 있습니다. 자,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언제 의존 명사로 쓰이더라? 용언의 관형사형 뒤, 이거는 알 수 있죠. 어떤 의미로 사용될 때? 그와 같이 라는 뜻일 때. 조사로 쓰일 때는요. 조사로 쓰일 때는요. 체언 뒤에서
체언 뒤에서. 자, 예를 하나씩 들어봅시다. 아는 대로 말한다. 대로죠, 분명히. 근데 앞에가 뭡니까? 알다라는 용언에다가 는이 와서 리을이 탈락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말이죠. 그랬을 때 대로는 뭐가 된다? 의존 명사가 되는 겁니다. 조사를 붙여서 말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아는 대로만 말한다. 아는 대로는 말한다. 이런 식으로. 그와 같이 아는 대로 그와 같이 말한다는 뜻 맞죠? 근데 조사니까 조사 뭐에 붙어야 돼요? 체언 뒤에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뭐가 있는 거죠? 법,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약속, 대로 행해라 할 때 대로. 그 앞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법이나 약속이라는 뭐가 있다? 체언. 그럴 때는 뭐가 된다? 조사로 쓰이더라. 그런데 이 두 개는 그나마 좀 양호한 게 우리가 관형사형 어미의 기능을 아니까 관형사형 어미 뒤에는 뭐 하면 된다? 띄었으면 된다라는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붙이자. 이렇게 분명 가능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큼이라는 게 있죠. 자, 만큼은 무엇과 무엇으로 쓰이는 겁니까? 의존명사와 또 하나는 조사죠. 자, 이것도 같습니다. 의존명사로 쓰이려면 뭐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지 않고도 이제는 알 수 있잖아요. 조사도 뭔지 알겠죠, 이제. 조사는 뭐 뒤에 붙으면 돼요? 체언 뒤에 붙어버리면 되겠죠. 의존명사는 관형상 어미 뒤에 띄었으면 되겠죠. 그래서 관형상 어미 뒤에서 어떤 의미일 때, 어떤 의미로 쓰일 때 그런 정도 또는 실컷 것의 의미를 가질 때 조사는 뭐 뒤에? 체언 뒤에 붙어서 어떤 의미로 사용될 때 그치? 뭐 한 대로? 그런 정도. 자, 예문 하나씩 들어봅시다. 거기 보시면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애쓴 만큼 얻는다. 자, 애쓴의 기본형이 뭐죠, 여러분들? 애쓰다, 애쓰고, 애쓰니 됐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띄어 써야 되죠, 반드시. 왜요? 어간어미가 다 있는 거니까. 이게 품사잖아요. 무조건 띄어 써야 되잖아요. 붙이면 안 돼요. 만큼이니까 어쨌든 이건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띄어 썼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관형생 어미야, 얘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의존 명사구나. 조사 붙여봐요. 애쓴 만큼은 넣는다. 돼요, 안 돼요? 애쓴 만큼만 넣는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아, 조사도 충분히 붙을 수 있구나. 애쓴 그런 정도만큼 얻는다. 됐죠? 그러면 조사는 뭐 뒤에 붙는다? 체언 뒤에 붙어야 되는 거니까 거기 보니까 여자도 남자만큼 일한다. 만큼이 누구 뒤에? 남자라는 체언이 붙어있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조사로 사용된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더라도 다음 중 품사가 다른 하나. 여기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존명사 개념을 명확히 알았으니까 이 정도는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네 번째로 보니까 차라는 게 있습니다. 자, 차의 개념은 무엇과 무엇, 의존명사와 무엇으로 쓰이고 있더라? 차는 자, 처음에 보시면 뭐가 돼 있어요?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의존 명사로 쓰이는 거죠. 됐어요? 자, 하나씩 이건 할게요. 이제 의존 명사로 쓰이는 건 지겹죠. 뭐 뒤에? 형 어미 뒤에. 그래서 보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떤 기회에 자,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거기 그대로 한번 가볼까요?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보았다.
다 자리에 던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의존명사 맞고 조사도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의존명사예요. 그럼 고향에 갔던 기회에 선을 본 거죠. 그럼 문제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명사 뒤에는 뭐가? 뭐뭐 하려고란 뜻으로도 쓰인다. 뭐 뒤에? 명사 뒤에 뭐뭐 하려고의 뜻으로 쓰인다. 이때 차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명사 뒤에 붙었으니까 조사가 되는. 그렇죠. 조사가 되는 겁니다. 거의 일관성을 갖는 거라서 참 아름답죠, 지금. 전미사 하나를 제외하면 전부 다 뭐? 이렇게 붙고 있는 거죠. 됐죠? 나머지는 다 조사, 의존명사. 전미사도 어디 뒤에 붙어서? 체언 뒤에 붙어서. 그쵸? 한정의 뜻을 갖는 정도. 그러면 연수차 미국에 갔다. 자, 연수차라는 게 뭡니까? 연수를 하려고 어디 간 겁니까? 미국에 갔으니까 이때 차는 뭐가 된다? 조사로 쓰여야 된다. 됐죠? 이렇게 쉬운 건데. 근데 막상 시험 문제 내면은 왜 많이 틀릴까요? 그게 문제예요, 항상. 희한해. 대답은 또 열심히 잘해요. 맞죠? 문제만 주면 제가 배웠나요?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성인들을 데리고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런데 패야 돼요. 패야 돼. 합격할 때까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판. 그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는데 요즘은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기숙이죠. 공무원도 기숙을 하려는 사람들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재학생들은 기숙학원들이 좀 많죠, 생각보다. 왜? 그 기숙학원에 오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애들은 꼴보기 싫은데 공부는 시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쳐박아 놓는 경우. 그러니까 1년 동안 부모님이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볼 일이 없고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보니까 반가워. 근데 이틀째부터는 짜증나.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기숙학원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면 휴가를 보내주는데 한 2박 3일 정도를 보내주니까 깔끔하게 괜찮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짜증날 쯤 되면 들어가 주니까 또 한 달 동안 또 괜찮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룰을 하면서 뭐 거기서 밥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패주고 공부시켜주고 토끼 있는지 안 하는지 다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게 하시거나 아니면 둘 중에 그게 아니라면 하나는 정말 공부는 하고 싶은데 내가 의지박약이야. 의지박약이니까 나 혼자는 안 되는 걸 스스로 알아. 그래서 오는 경우들이 있죠. 대신에 좀 금액이 좀 비싸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가 왜 그러냐면 왜 이 공무원들도 기숙이 되려고 하냐면 그런 세대에 자랐던 학생들이 지금 성인이 된 거야. 거기에 익숙해져서. 왜냐면 핸드폰이라든가 PC 이런 거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자기 스스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나는 분명히 오늘 공부해야지 하고 있는데 어느덧 내 손에는 뭔가 들려 있어.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합격은 하고 싶고 그래서 가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느 게 나은 것 같아요? 상관없는 것 같은 생각이 없다라는 말과 유사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 근데 제가 그 기숙학원에서 수업도 해보고 뭐 특강만 나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뭐 1년 동안 해보기도 하고 재학생들, 재수생들 공부만 말고 해봤는데 되게 기억에 남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기숙학원 가면 고등학생들 중에서 재학생들이 겨울이나 여름에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윈터 또는 썸머라고 해가지고 단기 방학 동안만 박아놓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거는 정말로 스키복 입고 나타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겨울에. 왜일까요? 부모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스키 타러 가자 해놓고 박아버리는 거예요. 스키 타러 가자고 열심히 가는데 분명히 강원도로 가든 경기도 어디론가 가고 있다가 보니까 스키장이 안 나와. 뭐지? 하고 보니까 무슨 뭐 이런 큰 건물이 있어. 휴게소인데 새로 생겼나? 아니면 맛있는 가든인가?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환영해 주죠. 어서 오세요 하고 그거 내려놓고 가버립니다. 몇 주 동안 거기 있어야 돼요.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어떤 친구가 남학생인데 겨울에 분당에 사시는 부모님인데 애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미쳐버리는 거지. 도망가고 싶대. 근데 기숙학원의 특징이 도망가기 좀 어려운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깊은 산골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길은 있으나 혼자 걸어가기 굉장히 애매한 거리들, 그런 곳에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었는데 도망가겠다고 밤에 도망간 거예요. 새벽에. 근데 아침에 바로 잡혔어요. 아주 깔끔하게. 왜 잡힌지 아세요? 도망 잘 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깔끔하게 잡혔어요. 그날 눈이 많이 왔거든요. 도망갔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냥 거기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애가 거의 정류장 앞에서 쪼그리고, 왜냐면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런 곳은 눈이 많이 오면 차가 못 다닙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지도교사들이 고민도 안 하고 발자국만 따라간 거지. 요놈 봐라, 요놈 봐라, 요놈 봐라. 계속 따라갔는데 차도 안 오고. 생각해보자. 하얀 서론에 두 개만 똑똑똑똑똑똑 찍혀 있는 거죠. 잡혀왔어. 그리고 또 탈출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래서 눈이 없는 날 탈출했어요. 근데 숙소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3층, 남자 거기 3층인데 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결국은 목발 짚고 6주를 기숙학원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슬픈 전설의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부러질 만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3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왜 생각이 나냐면,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목발 짚고 오니까. 근데 얘기하잖아요. 오면은 뭐 도망갔다 잡혀내라고. 목발 짚고 오길 너 왜 그러냐니까 전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대단합니다. 지금 뭐 하는지 한참 됐으니까 지금 한 여러분 나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참 된 거니까 군대 가서도 도망가지 않았을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 근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도심령 기숙 이런 것도 좀 요즘에 하죠. 그것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게, 근데 이제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가 또 생기죠. 사실은 금전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가 금전적으로 괜찮을까요? 얼마 정도? 그건 학원이 정하죠. 제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한 달에 먹고 자고 공부하고 다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게 학원비, 그 다음에 시골에서 올라오면 숙박비. 요즘에 숙박비 얼마예요? 고시원 같은 거? 얼마예요? 응? 원룸인데 60. 근데 보통 30이면 창문 없는 조그만 원룸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창문도 없고 정말 우울한 30짜리도 찾기가 어렵다 하던데,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40에서 이런 원룸하면 60 요 사이라고 얘기하던데. 창문 있으면서 우울한 고시원은 30만 원 초반 창문이 있으면서 우울해야 돼. 그것도 사람 사는데 평생 우울합니다. 거기 있다면 막 눈물 나고. 한 40이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40에서 50이라고 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숙학원 먹는 거 공짜잖아. 삼시세끼 다 주잖아요. 간식도 줍니다. 밤에. 그러면 세끼를 먹는다 하면은 세끼 얼마예요? 하루에 한 최소 2만 원? 최소 2만 원? 최소 2만 원만 잡아도 30일이면 60만 원. 이미 100만 원. 그쵸? 이미 100만 원. 커피 이런 거 다 빼고 100만 원. 그러면 학원비. 근데 이거를 한 달에 그래서 기숙학원에서 120에서 140 하면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을까요? 물론 고시원에 있지 않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120, 140은 비쌀 수 있으나 고시원 숙소가 해결이 안 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조건이지 않을까. 나 하루 종일 있으니까 딴 거 못하고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자, 다시 넘어가서 판 들어갑니다. 판은 뭐 뒤에서는
의존 명사가 될 때는 뭐 뒤에서는 수관형사. 여러분 수관형사 뭔지 알죠? 에이.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뭐 뒤에서 수관형사 뒤에서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기를 세 판이나 두었다 할 때는 승부를 겨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로도 쓰이더라? 뭘로도 쓰이더라? 명사 뒤에 쓰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 뒤에 쓰이면 조사입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조사로 쓰일 때는 뭐? 왜 또 의존이 나와? 명사 뒤에서 쓰일 때는 조사입니다. 아, 간단하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라니까요. 자,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장기를 몇 판이나 두었다? 자, 세가 뭐냐? 이때 세가 뭐가 되는 거죠? 수관형사죠. 왜 수관형사죠? 왜 수관형사입니까? 활용돼야 한대요. 조사 붙여보세요. 장기를 세가 판이나 조사 안 붙으니까 얘는 수사가 아니란 얘기죠. 근데 세 번이나 둔 거죠. 그러니까 수식 관계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수관형사입니다. 이때 판은 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의존 명사. 이다가 이다 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조사가 온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두 번째는 뭐 노름판, 씨름판, 웃음판. 보세요. 자, 이 노름이라는 건 뭡니까? 놀다에다가 음이 붙어가지고 명사가 된 거죠. 여기 씨름도 체언, 웃음도 체언이 된 거죠. 명사가 됐으니까. 그 뒤에 뭐가 오는 겁니까? 판이 오니까 뭐가 된다? 조사. 근데 보세요. 이때 이때 이게 뭐죠? 명사, 형, 어미. 무슨 어미? 전성어미입니다. 전성이 뭡니까? 성질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한 김에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내가 한 걸 자꾸 이렇게 해야 왜? 이렇게 가야 돼요. 또 또 지워야 돼. 칠판이 너무 커서 이쪽으로 쓸고 싶어도 들도 무엇과 무엇으로 쓰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의존 명사로도 쓰이고요. 뭐가? 전미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의존 명사로 쓰이려면 뭐 할까요? 사물을 뭐 할 때? 그렇죠. 뭐 나열도 괜찮습니다. 열거하거나 나열할 때는 뭘로 쓰이고요? 의존 명사로 쓰이고요. 또 단어의 결합하면요. 복수를 나타내는 전미사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쌀, 보리, 족, 콩, 기장, 들을 이거죠. 보세요. 사물, 쌀, 보리, 조, 콩 열거했죠. 그러면 뭐가 된다? 들은 띄어서 조사가 붙고 들을 이런 식으로 의존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붙으면요? 단어에 결합하면 전미사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남자들, 어른들, 학생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단어에 붙을 때는 뭘로 쓰이더라? 전미사로 쓰이는 겁니다. 조사 아닙니다. 전미사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에 쥐. 무엇과 무엇으로 쓰이겠더라? 쥐는 관형사형 어미 뒤에 붙으면 의존 명사가 되는 거고 또 뭐로 쓰이기도 한다? 쥐는 뭐로 쓰인다? 어미로도 쓰인다. 근데 이거 뜻을 잘 보셔야 돼요. 보세요. 의존 명사로도 쓰이고 어미로도 쓰인다. 이제는 의존 명사 지겨우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뭐 뒤에 붙으면? 그렇죠. 어미 뒤에 붙는 거죠. 자, 뜻은 어떤 뜻으로 쓰이더라? 시간의 경과입니다. 경과를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미로 쓰일 때는요. 어미로 쓰일 때는 어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활용할 때 활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났다요. 뭡니까 이거? 떠나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 맞죠? 지 뒤에 뭐가 생략된 것 뿐입니까? 조사. 지가 3년이 됐죠. 그러면 떠난 지 몇 년 된 겁니까? 3년.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있죠. 그럴 때 지는 뭐가 된다? 의존 명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미로 사용된다라는 건 뭐냐면 자, 집이 큰지 크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니은지가 온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지는 니은지로 쓰여야 돼요. 니은지. 근데 얘는 니은지가 뭘로 쓰이는 겁니까? 크다가 기본형이 되는 거죠. 얘는요. 니은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사형 어미 뒤에죠. 그러니까 크다 크고 니은지가 왔으니까 얘는 이 두 개를 합쳐서 뭐가 된다? 미가 된다는 얘기죠. 또 언제 돌아올지입니다. 물론 온지라고 해봅시다. 돌아온지 모르겠다 할 때도 뭐가 돼? 돌아오다죠. 거기다가 뭐가 온 겁니까? 니은지니까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얘 두 개가 뭐가 돼야 돼요? 붙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돼요, 안 돼요? 진짜요? 진짜요, 안 돼요? 왜냐면 선생님 그래도 헷갈린데요. 그러면 딱 하나 시간의 경과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면 무조건 띄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붙이셔야 됩니다. 어미. 자, 많은 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의존 명사와 조사. 아유 지겨워. 이제 의존명사 안 해도 되겠네. 의존명사는 뭐가 붙는 거죠? 관형사형 뒤에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 관형사 이제 쓰지 맙시다. 플러스 시간 경과입니다. 시간의 경과를 쓸 때도 만을 사용하는 겁니다. 됐죠? 동작이나 상태 등이 가능한 이유 이런 것들을 쓸 때는 만이 의존 명사고요. 체온이나 용온 뒤에 붙을 때는 뭐? 조사. 체온 뒤에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격조사의 기능을, 용온 뒤에 붙으면 보조사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체온이나 용온 뒤에 붙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거기 밑줄 칠까요? 한정, 비교, 행위, 상태, 강조. 이때는 조사. 이유로 쓰이고 의존명사일 때는. 또 조사나 어미로 쓰일 때는 뭐가 되는 거죠? 한정, 조사로 쓰일 때는 한정의 뜻, 또 비교, 행위, 상태, 강조.
그러니까 이런 많이 헷갈리는 게 보세요. 뜻을 모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 예를 하나 봅시다. 떠난 지 사흘 만에 돌아왔다. 니은지니까 이것도 확실히 알겠어요. 근데 이 지를 보니까 시간의 경과 맞아요, 틀려요? 시간의 경과 며칠? 사흘이라는 시간의 경과를 얘기하니까 띄어쓰는 건 문제가 없죠. 또 볼까요? 거기 있는 거. 화를 낼 만도 하다. 화를 낼 만도 하다. 이거 왜예요? 동작이나 상태죠, 지금. 화를 내는 상태죠. 그러니까 의존명사로 띄어쓰고요. 거기면 뭐 할까? 일을 시켜만 주세요. 이때 만은 뭐가 돼? 시키다죠. 용언 뒤에 붙었죠. 그런데 만을 통해서 뭐라 하는 겁니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뭐가 된다? 조사가 됩니다. 어미 아닙니다. 조사입니다. 용언 뒤에 붙었다고 다 어미 아니에요. 용언 뒤에 조사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조사? 보조사를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 자, 대도 두 가지로 쓰이는데 뭘로 쓰입니까? 의존명사와 뭘로 쓰인다? 어미. 자, 의존명사로 쓰이려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건 보세요. 처소, 경우, 일, 것, 의미 또는 뭐뭐에를 붙여서 말이 되면 띄어쓰는 의존명사입니다. 다시 한번 뭐가? 처소, 또 처소, 경우, 일, 또 것 이게 되거나 또는 뭐뭐에를 붙여서 말이 되면은 의존 명사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된다라면 이다. 또는 뭐가 없는 경우에 받침이 없는 형용사 뒤 어떻게 할 수 있다라면 니은데 하면 뒤에 말을 끌어오는 겁니다. 뒤에 말을 끌어오는 거. 자, 하나씩 예를 들어 봅시다. 거기 나온 대로. 잘 때를 알려주세요. 이때 되는 뭡니까? 잘 곳을 알려주세요죠. 잘 곳을 알려주세요. 고쳐보니까 되죠. 그럼 이거 뭐가 된다? 의존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끌어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키는 큰데 키는 큰데 하니까 뒤에 말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또 무슨 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뭘로 끝내고 니은대로 끝내서 뒤에 말을 끌어야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힘은 없다를 말하는 게 뒤에 말을 끌어온다는 역할이에요. 그럴 때는 뭘로 쓰인다? 어미로 쓰인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대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니은대가 크다, 크고, 크니, 큰데 니은대 자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미라는 건 알 수 있죠, 여러분들. 됐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모르면 아는 지식으로 접근해보고 이게 맞으면 그렇게 가셔도 되는 겁니다. 듣. 많이 쓰이는 거죠. 듣도 뭘로 쓰이더라? 의존 명사로도 쓰이고 또 뭐로도 쓰이더라? 어미로도 쓰이더라. 당연히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라면 관형사형 어미 뒤에 어떤 의미? 그러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한 것 같기도 하다. 뭐뭐 같다. 이런 것들. 이런 의미로 쓰이면 의존 명사고요. 뭐 뒤에 붙으면 어미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
뭐 뒤에 붙으면 어미가 돼요? 어미가 되는 조건이 뭐죠? 뭐 뒤에 붙으면 돼요? 용언. 됐죠? 어간 뒤에 붙어서 어미입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보일 듯 말 듯. 보세요.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일 듯 말 듯 의존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어미 뒤에 붙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구름에 달 가듯이. 기본형이 뭐죠? 가다죠. 뒤에 뭐가 반드시 와야 돼요? 어미가 와야 되는 거죠. 가듯. 이때는 어미입니다. 됐죠? 바. 마지막으로 바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 이거 힘들어도 하셔야 돼. 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바는 뭐가 나타난다? 의존명사와 어미로 쓰인다. 역시.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마찬가지로 뭐? 관형사형 어미 뒤에 쓰여서 방법이나 일을 나타내는 경우. 어미 뒤에 와서 방법이나 일의 의미를 가질 때. 그럼 어미로 사용될 때는 뭐가 될까요? 뒷말이 뭐일 때? 보충관계가 쓰일 때. 앞말에 대해서 뒷말이 보충관계가 있을 때. 자, 하나씩 예를 들어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어찌하다에다가 관형사형 어미가 왔죠. 어찌할 뭐를 모르겠다? 방법을 모르겠다. 이럴 때 바는 뭐가 되고? 의존 명사가 되고요. 내 눈으로 확인한 바. 뭐가 됐어요? 소문과 다름이 없었다. 니은말은 뭐가 되는 겁니까? 내 눈으로 확인한 거죠. 확인해서 뭐 했는데? 그게 소문과 같던데? 라고 하면서 뒷말을 보충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뭘로 쓰인다? 어미로 쓰인다.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이거 조심해야 되냐면 확인하다에다가 뭐가 올 수도 있어요. 니은으로 봐서 관형사형 어미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를 뭘로 볼 수도 있다? 의존 명사처럼 볼 수도 있다. 내 눈으로 확인한 바 그 다음에 그게 확실했어 라고 하면서 뭐 앞말에 대해 뒷말이 뭘 해주면 보충 설명 관계에 있을 때는 어미로 쓰이더라. 아이고, 문제 풀어봅시다. 또 지워야지. 자, 1번. 다음 밑줄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1번. 나도 할 수 있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할 띄고 수죠. 왜요? 나도 하다에다가 관형사형이 리을이 오는 거죠. 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수가 있어. 수도 있어. 의존명사로 쓰여야 되는 거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그것은 어디까지나 풍문이다. 까지나. 이건 뭐죠? 까지가 몇 번임? 까지와 나가 조사가 몇 개? 2개. 새로운 도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입니다는 단어가 몇 개입니까? 3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다에서 나온 거잖아요. 단어 3개입니다. 나에게 너 밖에가 체온에 붙으면 뭐가 되는 거죠? 조사가 되는 거죠. 그거 맞습니다. 2번. 밑줄친 부분이 띄어쓰기에 이거 답을 좀 문장을 고쳐볼까요? 틀린 문장은 해봅시다. 틀린 문장. 자, 영희는 예쁜 데다가 똑똑하다.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이 대죠, 대. 여러분, 대가 뭘로 쓰여요? 의존명사로도 있고, 뭐로도 있죠? 아니, 모르면 모르면, 우리 이거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대는 뭘로 쓰여요? 연결하는. 어떨 때? 어떨 땐 연기, 이다 또는 받침이 없는 형용사 뒤에 니은 대가 오는 경우죠. 맞아요. 근데 예쁘대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쁘대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쁜이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대죠. 다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조사죠. 그러니까 예쁜 띄고 대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밥을 먹었는 대도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여야 돼요? 띄워야 돼요? 붙여야 됩니다. 영희는 얼굴이 예쁜 대는요? 붙여야 됩니다. 철수를 설득하는 대는요?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맞은 거는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습니다. 정답 3개를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나온 대로 하면은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되는 거죠. 근데 일부러 틀린 거 한번 바꿔보라고 한 거예요. 답을 3개를 한번 하기 위해서. 3번.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띄어쓰기가 맞는 겁니다. 남자도 남자, 나름. 나름은 뭐죠, 여러분들? 의존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띄어쓰셔야 되고요. 아내는 지금 임신 중이다. 이다가 무슨 겁니까? 서술격 조사죠. 그러면 중은 뭐가 되는 겁니까? 명사가 되는 겁니다. 조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임신 띄고 중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집 떠난 지 3년. 니은 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시간의 경과가 되면은 의존 명사죠. 그러니까 떠난 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너 띄고 때문입니다. 4번 다음 중 만에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나만 믿어 만이 뭐의 용법입니까? 강조로 나타나면 뭐가 되는 거죠? 붙이셔야 됩니다. 맞죠? 체온이나 용온 뒤에서 한정이나 비교 또는 어떤 행위, 상태, 강조를 나타내면 뭘로 쓰이더라? 많은 조사로 사용된다 그랬죠. 의존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는요. 관형사형 어미 뒤에서 뭐가 나타나면? 그렇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면 의존명사입니다. 돼요, 안 돼요? 또는 뭐 동작이나 상태가 가능 또는 이유가 있을 때도 의존명사입니다. 그러면 10년 만에 10년 만에죠. 이때는 뭡니까? 시간의 경과죠. 그러니까 띄어 쓰셔야 됩니다. 키가 형만은 못해도 할 때 형과 나의 키를 뭐 하는 거죠? 비교하니까 조사가 돼야 됩니다.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건 뭐죠? 강조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로 붙여 쓰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보이는데 뜻을 넣어봐야만이 구분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띄어쓰기 2, 81쪽은 잠깐 쉬었다가 갑시다.